자, 44페이지 펴보시면 01번 봤더니 그 법률행위의 의의다 이렇게 나와요. 맨 위에 큰 제목을 한번 봅시다. 봤더니 법률행위의 목적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법률행위 목적에다가 메모하셔. 목적에다 메모하셔. 우리는 법률행위 중에서도 주로 매매를 배워요. 매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매매 계약서 내용 이렇게 써놓으면 돼. 법률행위 목적이란 매매 계약 내용. 그럼 우리는 매매 계약서에 쓴 것이 목적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 매매 계약서에 쓴 것을 목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럼 거기는 일단 내려오시고 02번 봤더니 법률행위의 종류 나오죠? 법률행위의 종류 나오네. 근데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여기서 이걸 배웠어요. 이 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라고 했고, 혼인도 법률행위, 그 다음에 유언도 법률행위, 계약도 법률행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계약에도 여기서 생기는 계약을 혼인계약, 여기는 채권 생기는 계약이라고 해서 채권계약, 그리고 여기에 물권 총칙에서도 물권 생기는 계약도 있을 것이다. 그걸 물권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도 크게 세 가지 있다는 거지. 한번 읽어본다. 물권계약, 채권계약, 가족계약. 근데 우리는 이걸 가족계약이라고도 하고 신분계약이라고도 부르거든.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채권계약 아니면 물권계약 배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44페이지 봤더니 법률행위의 종류 나오나? 44 빨리 펴. 44페이지에 그냥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물방울 1번 봤더니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양가로 1번에 무슨 행위?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아니 양가로 2번으로 봐야지. 눈이 어떻게 계약. 하여튼 저렇게. 양가로 3번은? 아 그냥 번호를 볼 때 항상 공부할 때 1번, 2번, 3번 양가로 1번, 2번, 3번 반가로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어. 계약의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한번 읽어본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근데 합동행위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합동행위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럼 아까 우리는 여기 봐. 계약은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행위지. 근데 법률행위 속에는 꼭 계약만 법률행위다. 유언도 법률행위다. 근데 유언은 의사표시 2개가 있어야 효력이 생겨. 1개만 있어도 효력이 생겨. 1개. 그래서 1개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그래. 그냥 말 그 자체에 단독이라고 들어갔잖아. 1개. 다시 한번 1개. 유언은 2개의 합치다 1개다. 그러니까 이건 단독행위다 이렇게 하면 돼. 법률행위 속에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개념이 잡힐 거예요. 법률행위 속에는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2개 들어가겠어? 1개만 있어도 되겠어? 1개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 계약은 청약,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계약에다가 오른쪽 메모 오셔봐. 양가로 2번에 계약, 오른쪽 계약은 다시 메모, 오른쪽 양가로 2번에다가 계약인데, 청약, 그 다음에 승낙, 그리고 합치. 청약과 승낙이 있었는데 이것이 합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 청약, 승낙, 합치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을 때 을에게 내가 이 토지를 소유권 넘겨주는 대가로 1억에 넘겨주겠네. 이것을 청약이라고 그래. 내가 토지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당신이 반대급부로 1억을 주시오. 이렇게 청약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승낙을 해. 승낙을.
100만 원만 깎아주면 사겠다 승낙을 했어. 자, 갑이 1억에 팔겠다 했더니 을이 승낙을 했는데 갑이 제의한 대로 온전히 승낙한 거예요. 조건을 붙인 거예요. 변경을 가했잖아. 100만 원 깎아주면 사겠다 승낙을 했잖아. 근데 갑의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된 거예요. 합치 안 된 거예요. 안 됐지? 그럼 이런 경우를 계약의 불성립이다 이런 말을 써. 계약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이 경우를 불성립이라고 하고, 그럼 불성립의 경우에는 계약이 아무것도 아니야. 법률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으니 유효다 무효다 논할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승 합치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만 있어도 두 개의 합치가 있어야, 두 개의 합치 그러면 계약, 한 개만 있어도 그러면 단독행위 이렇게 하시면 돼. 동의해?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뭘 또 배우게 되냐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다시 배워. 그래서 그때 배울 테니까 걱정 마셔. 자, 여기 한번 봐. 지금 갑의 토지 소유권이, 이 X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겠는가, 이전되는 현상을 배우는데, 내가 죽으면 X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유언에 따른 증여를 해. 내가 유언장을 작성을 한단 말이야. 내가 죽으면 이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 넘기겠다. 그러면 유언에 따른 증여를 유증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오늘 11월 11일 날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이야. 내가 죽으면 이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넘기겠다. 그럼 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은 언제 생기냐면, 유언자가 사망을 해서, 유언장이 사망을 해서 유언장이 을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냐 그 말이야. 자, 의사를 정해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가, 이거 한번 봐. 갑이 유언을 작성을 했어. 유언장 오늘 11월 11일 날, 그리고 12월 1일 날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보자고. 그럼 사망하면 바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겠어? 그 유언장이 을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넘어가겠어? 도달해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사망했고 그리고 도달했다, 요때 도달했다면 요때 사망 시점과 도달 시점을 한번 살펴봐.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면, 여기서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요 사망과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인 공백이 생기지. 그럼 요때는 또 누구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해서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 안 해도 그냥 의사표시를 표백해 놨지. 그때 도달 안 해도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없는이라고 그래. 도달 안 해도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없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그 차이야 이게. 여러분 밑줄 그셔. 방가로 2번 갔더니 그 44쪽에 단독행위의 종류에는 동그라미 1번 봤더니 상대방, 여러분 있는 에다 동그라미 쳐. 있는. 그리고 45페이지에는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 없는 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찾으셨나? 그러면 있는 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은 걸 위로 메모하시고 도달하여야 이렇게 메모하셔봐. 있는은 도달하여야 이렇게. 그러면 45페이지는 상대방 없는이 나오죠? 그럼 없는은 도달하여야 도달 없어도, 그렇게 메모하셔. 도달 없어도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 의사표시 하나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그런 얘기요.
자, 그러면 일단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먼저 외우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른쪽 봤더니 한번 읽어본다.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유언이나 유증이나 재단법인 설립행위나 소유권, 여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유유제소 있잖아. 그러면 소포야 소포. 소유권 포기가 소포이고 여기는 또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거든. 포기라도. 근데 포기라도 두 개가 있는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것이고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것이고 차이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유재석이 소포가 여러분들 집에 있어 없어? 여러분들 집에 유재석 소포가 있을 리가 없지? 자, 이거 봐. 유재석 소포는 없다.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는 없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외웠나? 그럼 이 뜻 알지 말아. 그냥 유언이나 유증이나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거 뜻 알지 말고 그냥 여러분 소유권 포기는 알지? 아, 나 소유권 포기하겠다. 그 말은 도달 안 해도 효력이 생겨. 유언도 유언장을 작성해서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여러분들 재단법인이 뭐냐면 재산의 재산. 권리 의무의 능력을 인정한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립대학이나 사립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그 사립학원이 재단법인이야. 재단법인. 사립학원의 법인격을 인정해서 권리 의무를 부과한 그런 단체를 재단법인이다 하시면 돼. 재산에다가. 그러면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행위야 없는 행위야? 유언은 상대방 있는 행위 없는 행위? 그럼 이제 외웠죠? 그 유재석의 소포는 집에 있어 없어? 그 여러분들 오늘 스피드 체킹을 한번 모셔봐. 오늘날의 스피드 체킹 이제 이거 가지고 집에 가셔서 외우는데 그 스피드 체킹에 봤더니 그 여러분들 2번 봐. 1번에 2번 번호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읽을 때 여기 번호 1번에 오른쪽에 번호 또 있잖아. 그 1번에 오른쪽에 2번 봤더니 한번 읽어본다. 유재석의 소포는 집에 없다.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근데 참 우습게도 저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까요? 근데 그냥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쉬운 게 15문제가 꼭 나온다면 그냥 잡수시 하는 문제가. 여러분 한번 책을 펴보셔. 참 웃기게. 자, 저 뒤에 보시면 592페이지 펴보시면 기출문제가 보여요. 592페이지에 기출문제 보셨어요?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보시면 592페이지 1번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없는 동그라미 단독행위 동그라미 쳐놓으면 정답이 몇 번이야? 4번 봤더니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나오지. 그러니까 유증을 읽어봐야 돼. 손자를 읽어봐야 돼. 내가 답답한 게 그렇게 유재석이 소포 없다라고 했더니 4번 찍었어. 그러더니 당신은 왜 4번 찍었냐 그랬더니 손자가 나와서 찍었대. 하여튼 그 손자를 봐야 돼. 유증을 봐야 돼. 법률행위를 봐야지. 손자가 보면 안 되잖아 그냥. 그럼 여러분들이 그 손자는 법률행위냐? 아니잖아. 손자는 의사표시를 찾아야지. 그러면 거기다가 01번에 뒤에 봐. 취소 동그라미 쳐봐. 취소.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가 법률행위 아니야. 그다음 미음번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나오지? 그 추인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추인. 3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나오지? 동의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손자에 대한 유증이 의사표시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쳐봐. 해제가 의사표시야. 어쨌든 간에 여기 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외웠음? 한 번 외우면 절대 안 잊어먹으면 되지. 다시 유재석의 소포는 여러분들 집에 있어 없어? 없다 외우면 돼. 그래서 유재석의 소포는 없다 외우면 절대 틀리잖아.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44쪽 갔더니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법률행위를 하도록 동의를 해주는 경우 있어. 동의.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기 전에 없었던 것을 하자. 이게 철회야. 그래서 철회는 항상 효력이 생기기 전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 시험 나오면 이거보다 전철 탔다. 그러니까 철회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생긴 후에도 하는 거예요. 전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이 있다 이렇게 외워야 돼. 이게 철회는. 다시 철회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전에만 하는 거예요. 취소와 달라 이런 게. 그 다음에 상계는 여러분 상계는 주고받을 돈이 있었거든. 그럼 대등액에 대해서 공제하자 이 말이 상계야. 그러니까 상계는 다 같이 공제하자. 추인은 하자 있는 행위를 추후에 유효로 인정한다는 말이야 이거. 추인. 취소는 아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으면 무효로 하겠다는 말의 취소. 해제는 약속 안 지키지?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게 해제.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임대차, 월세 안 내면 지금부터 무효로 하겠다. 이게 해지. 제한물권 포기는 그야말로 전세권자가 소유권자에게 나 전세권 포기하겠다. 그 제한물권 포기. 그 다음에 지분 포기. 공동 소유자의 지분을 포기하겠다. 그 지분 포기야 이게.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있었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앞에서 따서 외우면 돼.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재물포 가서 지포 먹고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야. 한번 외워본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동암역 가서 재물포 가서 뭐 먹고 지포 먹고 면제해 줬다. 이렇게 외운다고. 한번 써봐. 거기다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44페이지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오른쪽에 메모하셔.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메모해버려. 동철이가 뭐 먹고 상추 먹고 취해서 어디 가서 재물포 가서 뭐 드시고 지포 먹고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이렇게 외우면 돼. 한 문제 맞추 이렇게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셔요? 그렇게 써놓으시고, 그럼 써놓으시고 여러분도 오늘 그 암기 비법 한번 보셔봐. 오늘 나눠드린 거. 집에 가셔서 암기 비법 보시면 계속 보면 1번 나왔나? 한번 읽어본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어디 가서 재물포에 가서 지포 먹고 면제해 주었다. 이렇게 됐나? 그러면 이게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 여기를 여러분들 요약집에다 암기 비법에 써놨잖아 지금. 요거 2개만 외우면 돼. 이거 2개만. 아까 유재석의 소포는 집에 있어 없어? 그거 꼭 외우시고, 그러면 이거 앞으로 9월달 10월달까지 하면 저거 안 외워질래? 안 외워질 수가 없거든. 그러면 3, 4월달까지 완성이 되면 여기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 거의 완성이 돼요. 그러면 희망이 보이고 그때 4월달에 우리는 뽑힐 때 산에 이렇게 소풍도 한번 갔다 와야지. 공부 열심히 하면 그때 여기 가연산 가거든. 가연산 가서 술 한잔 먹고 또 쌈 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원래 술 먹으면 또 유김질 하고 그러잖아. 자랑질 하고. 배 아파서 또 쌈 나고
독서실에 있으면서 정분 나면 절대 안 돼요. 공부나 할 일이지. 누구 좋아한다고 하나 남자 하나 놓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쫓겨나는 거예요. 눈치가. 여기 CCTV 다 있거든 내 방에. 딱 그래서 집에서도 내가 보거든. 그래서 보면 그냥 당신 나가라고 그래. 남편이 또 전화 와. 학원 잘 왔냐고. 그럼 벌써 전화 오잖아. 그럼 너는 바람기가 있구나. 벌써 눈치채. 그래서 다시 한번 유재석이 소포 집에 있어 없어? 없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소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없다가 중요해. 여기 있다가 중요하고. 다시 한번 전철 탔다. 철에는 전에도 하는 거요, 후에도 하는 거요. 그리고 추위는 나중에 배워. 다시 후에. 다시 후추 먹고 전철 탔다. 나중에 시기도 막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거거든. 나중에 후에 해. 다시 한번 추인은 아무 때나 해, 후에 해요. 후에 추인하는 거예요. 후에. 그러니까 이게 추자가 추후에 추인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법률 용어 이해해 놓으시면 괜히 다 알게 돼요. 그럼 철에는 후에도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해야 돼요. 전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전에라는 말이 있으면 철회할 수 있고 그런 말이 없으면 철회 못해 이렇게.